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각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열기를 먼저 볼까요? 자, 생각열기를 보시면 여기 친구가 빨리 나와라. 그래서 고마워. 나 누울 수 있게 침대 각도 좀 조절해 줄래? 각도란 얘기 나왔네. 아, 이, 잘못 세웠죠? 이렇게 세우면 안 되겠죠? 너무 이렇게 직각으로 세웠다, 그죠? 우리 주변에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 독서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빨래 건조대,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사다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자, 밑에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반직선 OA, OB, OA, OB 반직선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루어진 도형을 각 AOB, 그러니까 이 자체를 각 AOB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의 기호를 A, O, B라고 나타낸다. 또 각 A, O, B를 간단히 각 O 얘만 쓴다, 그죠? 또는 요 양만큼 각 스몰 a와 같이 나타내기도 한다. 각 AOB에서 점 O를 이 각의 꼭지점이라고 하고, 꼭지점 두 반직선 OA와 OB를 그 각의 변이라고 한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표시 각 AOB 이렇게 되는데, 그죠? 여기 앞에 보면 여기 각이 표현이다, 그죠? 얘는 이 전체의 그림을 축소해 놓은 거와 비슷하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써줄 때 보세요. 우선 왼쪽에 먼저 보면 각 AOB와 각 BOA는 같은 각을 나타낸다. 즉, 각 AOB 이렇게 순서대로 쓰거나 또는 BOA 순서대로 쓰거나 같다 이 말이죠.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요 O가 둘 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얘가 핵심이네. 그죠? 자, 요걸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한편 각 AOB에서 꼭지점 O를 중심으로 변 OB 여기 있죠. OB가 변 OA까지 회전한 양을 각 AOB의 크기라고 한다. 이게 지금 보세요. 여기 각의 변이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적당하게 벌린 다음에 A를 표시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 이만큼의 양이 생기겠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이 각의 크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전한 양을 각의 크기라고 한다라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 각 AOB는 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각의 크기를 나타내기도 한다. 선분이랑 비슷하다. 그죠? 예를 들어서 각 AOB 또는 각 BOA의 크기가 30도일 때 각 AOB는 30도와 같이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각 A, 여기 스몰 a가 나왔다 맞죠? 스몰 b, 요걸 얘기하는 거죠. 두 각이 이렇게 있을 때 같으면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밑에 잠깐 설명이 되어 있지만 각이 여기에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도 바깥에도 각이 있다 맞죠? 자, 여기 보세요. 있다 그죠? 우리는 이제부터 보통 크기가 작은 쪽의 각인 A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지 않다면 특별히 문제나 그런 어떤 문제 상황에서 그것을 조건을 주어 줍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배운 각의 표현에서 각 AOB의 두 변 OA 여기 있죠. OA 그 다음에 OB가 점 O를 중심으로 서로 반대편에 있으면서 이렇게 평평하게 한 직선을 이룰 때 우리는 평각이다, 평평한 각이다, 평각이다 라고 합니다. 평각의 크기는 180도입니다. 평각의 크기는 180도고 또 직각은 평각의 크기의 2분의 1인 각, 즉 90도이다 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잘
아시면 되겠다. 그죠? 자, 다음 주제로 막곡지각이란 무엇일까?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을 그렸다. 이렇게 그렸네요.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볼까요? 여기 각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죠? 자, 여기 각이 이렇게 하나 생겼죠. 여기도 각이 하나 생기죠. 여기도 각이 하나 생기고, 여기도 각이 하나 생겼다. 맞죠? 즉, 각이 4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각 A와 마주보는 각을 표시해 보자. 각 A와 마주보는 각이 어딜까요? 여기겠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란색으로. 그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네 각. 하나, 둘, 셋, 넷. 각이 4개가 생겼다. 그죠? A, B, C, D를 두 직선의 교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뭐가 배웠죠? 교자 들어가는 걸. 교자 들어가는 말은 교점, 교선 이런 걸 배웠다. 그죠? 그 다음에 교각도 있네요. 만나서 생기는 각을 교각이라고 얘기한다. 그럴 때 A와 C 보세요. A와 C 그 다음에 B와 D는 서로 마주보고 있죠. 마주보고 있는 각을 우리는 서로 막곡지 각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마주보고 있는 교각을 막곡지 각이다 라고 우리는 불러줍니다. 방금 우리는 막곡지각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죠. 교각 중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을 막곡지각이다 라고 했다 맞죠. 그러면 이 막곡지각에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항상 수학에서는 정의와 성질이 중요하다 그죠. 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각 A와 각 C 그 다음에 각 B와 각 D는 서로 막곡지각이다. A 플러스 B와 B 플러스 C 각 크기를 이용하여 각 A와 각 C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 자 여기 보세요. A 플러스 B 보면 A 플러스 B는 여기와 여기가 있다 그죠? A 플러스 B가 몇 도죠? 지금 보니까 평평한 직선이잖아요 맞죠? 따라서 우리는 각 A와 각 B를 더한 것은 180도다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B 플러스 C 자, 각 B와 각 C를 볼까요? 각 B와 각 C는 여기 있다 그죠? 이것도 평평하다 그죠? 180이네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죠? A 플러스 B 각 A와 각 B도 180도고 두 개 더하니까 각 B와 각 C를 두 개 더하니까 180도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각 A 플러스 각 B가 180도고 다시 이것은 각 B와 각 C와 같다 그죠? 즉 다시 얘기해서 각 A와 각 B가 서로 같고 이거와 각 B와 각 C가 두 개 더한 것은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좌변과 우변에 있는 이 각비를 서로 없애줄 수가 있겠다 그죠. 이항해서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까? 각 A와 각 C가 같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즉 무슨 말이죠? 마주 보는 이 각 A와 각 C는 서로 막곡지 각이다. 맞죠? 그렇다 그죠? 그런데 막곡지 각은 서로 크기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방금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정리해 보면 막곡지 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것이 막곡지 각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막곡지 각의 정의는 뭐였죠? 두 직선이 만나고 있을 때 마주보는 교각을 마주보는 각을 우리는 서로 각 막곡지각이다 이렇게 불러주죠 그죠. 그리고 그 막곡지각의 성질로서 서로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죠. 자, 다음 주제 봅시다. 직교란 무엇일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 A, B, 그 다음에 CD 의 교각 만나서 생기는 각이 직각일 때 두 직선은 직교한다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기호로 이렇게 쓴다. 자, 아주 편리한 용어가 나왔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기호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됐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직선 두 개가 서로 만나서 각을 이룰 텐데 어, 직각일 때 그 각이 직교한다라고 표현하고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다, 그죠? 아주 편리한 용어네요. 그 다음에 직교하는 두 직선 AB와 CD는 서로 수직이 되겠죠. 이때 한 직선은 어, 다른 직선의 수선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무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직선 AB의 수선은 직선 CD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또는 직선 CD의 수선은 직선 AB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 여기 있네요. 직선 L, 직선 L이 선분 AB, 자, 선분입니다. 선분 AB의 중점 M을 지나고 선분 AB의 수직이다. 즉, 방금 지금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죠? 그럴 때 직선 L을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다라는 거예요. 수직 이등분선, 수직도 되면서 이등분이 되는 그런 선을 우리 수직 이등분이다. 즉 보세요. 원래는 요 L이 없었다. 그런데 선분 AB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직선 L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니까 중점을 지나면서 여기가 직각이 됐다, 그죠? 중점을 지나면서 직각이 됐다, 맞죠?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이다. 그래서 L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다, 그죠? 수직 이등분선. 직선 L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라는 것을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 긴 문장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쪽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 위에 있지 않는 점, 요 위에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이 위에 있다라는 말은 on이라고 했습니다. on 붙어 있다는 얘기죠. 직선 L 위에 있지 않는 점, 직선 L 위에 있지 않는 점 P에서 직선 L에 수선을 그어 생기는 교점을 H라고 할 때, 자, 직선 L 위에 있지 않는 점 P에서 직선 L에 수선을 그었다. 직각으로 내린 얘기죠. 직각으로 그었을 때 교점을 H라고 합시다. 이 점 H를 점 P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선의 발은 그럼 한 단어로 점이에요, 선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직선 L 위에 있지 않는 점 P에서 직선 L의 수선을 그어 생기는 교점을 H라고 할 때 이 점 H를 점 P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 즉 수선의 발은 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때 선분 PH 볼까요? 선분 PH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선분 PH다, 그죠? 는 점 P와 직선 L 위에 있는 점을 이렇게 이었네요. 선분 중 가장 짧다. 이 선분 PH의 길이를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우리 거리에 대해서 배웠다, 맞죠? 거리라는 것은 직선 거리, 최고로 짧은 거리라고 얘기를 했다, 맞죠? 근데 거기서는 이제 선분의 길이를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점하고 어,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다라고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바깥에 있는 점 위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직선이 있다, 맞죠? 이 위에 있지 않는 점에 있는 이 P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렇게 그었을 때 많이 그 선분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장 짧은 거를 우리는 거리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단원, 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각을 어떻게 기호로 표현하느냐. 각, 각은 회전한 양이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에 평각은 몇 도냐. 그 다음에 직각은 몇 도냐. 막곡지각이 뭐냐.
막꼭지각의 성질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직교한다는 건 어떻게 만든다는 것이냐. 그다음 그것을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것은 또 뭐냐.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기호로 표현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은 선이었습니까? 점이었습니까? 점이었죠. 그리고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어떤 점에서 그 직선까지의 거리, 수선의 발 사이의 거리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